올여름 장마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사찰들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의 재난 대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지역별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가 전국의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한명상의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산림치유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제주형 웰니스 관광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참선 명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생활 참선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교 총지종이 37년 만에 총본산 총지사와 통리원을 새롭게 단장하며 반세기를 맞은 올해 종단 안과 밖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남은 임기 동안 창종 50년 기념 사업의 여법한 회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사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인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그동안 복구에 힘쓰면서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이 기간에 국지성 집중호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청 예보입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가 났던 곳에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찰은 산 중턱이나 산 기슭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지난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찰 중 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요사체를 핥힌 토사 흔적은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뒷산에서 흘러내린 흙더미가 엄청나다 보니 치워도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이렇게 수해를 입어서 지금도 또 장마가 오려고 하잖아요. 구석구석 소임자 스님들이 돌아보고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터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석 달간의 복구 작업은 1년 전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사찰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배수로를 깊게 팠고 산사태 피해를 막아줄 사방댐도 세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던 바위가 오히려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려온 돌이에요. 여기 저기 위에 한 돌, 여기 밑에 축대 쌓은 돌 다 여기 자체에서 나온 돌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네, 엄청 커요. 산림당국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전기와 소방시설 복구는 사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올 가을에 시작할 전기공사 비용만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스님들이 살고 있는 곳 정가, 살고 있는 당에 더 신경 쓰면서 살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네. 또 물길도 잘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살피고 걱정이 많죠. 조기종은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종단 소속 전통사찰 40여 곳을 지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가 연이은 폭우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을 돕기 위해 7월 4일까지 긴급 지원 모금 캠페인을 펼칩니다. 네팔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40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사망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었습니다. 특히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신두팔촉 지역은 지진 이후 생활공간 복구가 완벽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수까지 겹쳐 최소 210가구가 침수되고 3,000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모금을 통해 네팔 홍수 피해 지역 가운데 산간에 위치하거나 가구 수가 적어 지원에서 제외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응급약품과 생필품, 임시 주거지로 사용할 천막 텐트와 침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성불사가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성불사는 지난 토요일 잔디마당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를 봉행했고, 주지 옥당 스님은 신도들과 십시일반 모은 성금 700만 원을 미얀마 위수다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편안하면 온 식구가 행복하듯이 나라가 편안하면 국민이 행복한 것입니다. 미얀마 불자님,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천도제에선 성불함 신도들과 미얀마 유학생,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무용 살풀이 춤을 함께 추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지역별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문화유산 회복포럼이 주최한 토론회는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역사문화권 특별법, 이 법으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수많은 문화유산을 법적 토대 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률에 대한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론회에선 정형화되고 도식화된 정부 등의 문화 정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축제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축제 하나만 뭐 단 며칠 또는 한 달 정도 유지되는 그 축제만 사람 막 모이고 끝나고 나면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렇게 돼갖고서는 우리가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가치를 높이려면 지구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글로벌 요소의 발굴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맞춤형 문화관광 전략이 지역사회 등과 함께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저는 문화권 내에 있는 고유한 문화 스토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세 번째 목적을 잡아야 되겠다. 그 문화 스토리도 그 지역 내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only one,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스토리가 그 지역 내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문화권이 다른 문화권과 차별화가 되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문화유적 등을 안정적으로 복원하고 가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입니다. 문화유산의 회복을 통해 단절되고 사라졌던 우리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역사를 서로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과제이기도 하고 또 이 포럼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연구재단 설립 시 국비 지원과 중원 권역 추가 등 법률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충주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권,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고는 이제 열몇권이 지금 개정안을 올라오는 상태고요. 좀 이 법안이 진정한 의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속에 역사문화권 특별법의 활용폭이 넓어지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매개체로 지역사회가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제주 서귀포가 전국의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한명상의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산림치유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제주형 웰니스 관광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갑갑한 일상을 벗어나 푸른 숲에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치유의 숲. 제주 서귀포시에 자리한 치유의 숲에서 한 가족이 걷기 명상에 몰두합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쉼없이 밟았던 페달에서 내려와 오늘 하루만큼은
발바닥이 땅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며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느낍니다. 천천히 걷는 게 참 새로웠어요. 바쁜 생활 속에 그 빠른 걸음이 아닌 천천히 걷는 그 프로그램이 새로웠고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최근 대한명상의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명상과 정신의학과 과학적 기반 연구와 활용을 통해 임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명상 인구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협약식에는 대한명상의학회 고문 미산 스님을 비롯해 대한명상의학회 김경승 회장과 박용환 부회장이 참석해 서귀포시의 정신건강과 산림치유 콘텐츠 활성화와 운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산 스님의 하트 스마일 명상 강연이 열려 명상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사들이 이 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명상학회 한 군데인데 이렇게 또 뜻깊게 서귀포에서 하는 웰리스 관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돼서 더욱 뜻깊고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한명상의학회는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의 의학적 연구와 학술 활동 저변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명상의 정신의학적 임상 적용을 위한 학술 연구도 추진합니다. 사실 이번 학회가 그런 서귀포시 힐링 도시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과학적 기반으로 또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이 인프라를 갖다가 하드웨어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잘 엮어갈 수 있는 쪽으로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연 환경을 갖춘 제주도. 이 같은 인프라에다 대한명상의학회의 정신건강과 산림치유 콘텐츠가 어떻게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현대인들의 마음 공부를 돕는 참선과 명상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생활 참선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 무기력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참선과 명상 수행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내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참선과 명상을 통해 온갖 번뇌와 망상,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려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제가불자 교육기관 불교인재원과 성철스님 선양 사업을 펼치는 백년 불교문화재단이 선에 대한 가르침을 집대성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직지심체요절을 교재로 하는 온라인 특강을 선보였습니다. 직지심체요절 하한거 특강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8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지며 9월에는 생활참선 입문 코스 가을학기 강좌가 12주간 진행됩니다.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해인총림 해인사 100년함에서 화두 참선 집중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글을 맞아서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하기 위한 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직지, 세계 기록문화유산은 직지 특강을 하고 있고요. 동양 정신문명의 정수인 참선을 서울 도심에서 배울 수 있는 참선 아카데미 명상 대광자도 오는 9월 1일까지 서울 개포동 참불선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땅끝마을 해남 미양사 전 주지이자 제주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스님은 조계종 전 종정 서홍스님의 참사랑 운동을 계승한 참선 수행 프로그램 참사랑의 향기 보급에 나섰습니다. 제주 참선재단은 지난주 중앙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7박 8일간의 참선 집중 수행을 진행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3차례 참선 집중 수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집착하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약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뛰어넘는 겁니다. 동생이 부처되기 위해서 바로 이 절대 이율배반을 뛰어넘듯이
여름철에 만나는 참선 수행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부산 대원사 주지 법지 스님의 길은 없다 무로 출판기념회가 대원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출판기념회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과 가야사 주지 정현 스님, 지리산 불조사 불조서원 한주 성산 스님,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과 신도 등이 참석해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출판된 길은 없다 무로는 중국 선종의 중요 사찰을 10년간의 답사를 통해 이뤄낸 저술서로 선종 사찰 25곳과 주석한 선사들의 사상을 엮은 것으로 특히 BBS TV를 통해 방송된 법지 스님의 길은 없다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설명과 사진들이 곁들여져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판 기념회에 이어 대원사 제1기 선불교 나란타 대학 수료식이 열려 3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전쟁 제71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울산 함월산 백양사는 경내 대웅보전에서 한국전쟁 희생자 합동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백양사 주지 산홍스님은 백양사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가 감요됐던 곳으로 이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름 없이 죽어간 모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통 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이 37년 만에 총본산 총지사와 통리원을 새롭게 단장하며 반세기를 맞은 올해 종단 안과 밖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단 최초로 재임에 성공하며 이를 이끌어온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남은 임기 동안 창종 50년 기념사업의 여법한 회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 총지종의 총본산이 37년 만에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전국 일선 사원을 지원해주는 입장이어서 늘 재정 투입을 망설이다가 창종 50년을 맞은 올해 안과 밖을 중창에 맞먹는 수준으로 바꿨습니다. 건물의 벽은 종단 가사와 법위와 같은 황금색과 자색, 밤색 계열 등을 배치해 서울 역삼동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 건물 매입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총본산을 가로질러 동네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어났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보시고 건물이 참 아름답다, 산뜻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바로 앞 건물을 저희들이 또 매입을 했습니다. 도로가에. 그래서 이 통로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돌아서 가야 되면 지금은 바로 통암 이쪽으로 도로가로 바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앉아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경내로 돌아서 밖으로 나가게 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통리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통리원장 인선정사. 올해가 종단 변화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외관의 변화와 함께 의식과 의계의 재정비를 위해 총기 50년 불사법요를 발간했고 종원종법 개정 추진위도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3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으며 모두 11개 기관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 닦기 위해서 복지교육 사는 그런 참 돈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사실은 소신입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염원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종교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종교는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지종은 오는 11월 종조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를 12월에는 불교 총지종 50년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첫 재임 통리원장과 함께 37년 만에 총본산 새 단장을 마친 총지종이 종단 변화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찰 음식을 통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 음식 온라인 수기를 모집합니다.
이번 수기의 주제는 소중한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접수는 9월 3일까지며 사연이 채택된 2,0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사찰 음식 도시락 또는 간식을 증정합니다.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 음식 대국민 수기 모집을 기획해 당시 대학병원 관계자, 지구대 경찰관, 학교 선생님 등 전국 각지에 다양한 사연이 쏟아져 당초 준비했던 사찰 음식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접수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이번 수기 모집에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연이 채택되면 사찰 음식 도시락이나 간식을 20개에서 최대 50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한국 불교 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들을 육성하고 불교미술 교류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3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공모합니다. 불교미술대전은 회화와 조각, 공예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 2점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응모 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응모 원서와 출품자 경력서, 작품 설명서 등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실제 작품과 함께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 갤러리 입구에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코로나19 영향 속에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게임 등 비대면 부문의 성장과 한류 분위기 속에 수출액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26조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2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으로 유출됐다가 돌아온 구한말 고종의 공식 도장인 국세 4점이 일제히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광복 직후 일본에서 환수한 국세 재고지보, 국세 칙명지보, 국세 대원수보와 2019년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가 기증한 국세 대군주보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의 2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취역해 오는 10월 작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마라도함은 독도함 이후 14년 만에 취역한 대형 수송함으로 최신 장비들을 탑재해 전투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불교 총지종이 37년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한 총본산 총지사와 통리원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종단 중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는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국 밀교의 대중화를 이끌고 현대인들의 삶 속에 파고드는 생활불교 활성화를 주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